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추인혜입니다. KBS 원조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은봉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배뇨곤란을 중심으로 비뇨기 질환 전반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비뇨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비뇨기과 사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네. 또 이어서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뇨곤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배뇨곤란은 남녀 공이 그 성별 차이는 없고요. 좀 각각에서 생길 수 있는 배뇨곤란의 증상과 양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남성은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이 가장 많이 곤란을 겪으시게 되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20, 30대 뭐 40, 50대, 60대 이후에도 생길 수 있는 감염증의 하나인 방광염에 의한 배뇨통, 네. 그래서 빈뇨, 그다음에 야간뇨, 소변 보는 증상이 이제 주로 곤란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을 유발시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소변을 하루에 뭐 정상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5번 정도, 그다음에 야간에는 뭐 보지 않고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볼 때 그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서너 시간에 한 번 정도 보는 경우에는 뭐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2시간에 한 번 본다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짧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소변이 마려운 시간이라고 하면은 2시간은 참으면 갈 수 있지만 네. 중간에 마렵다 하면은 손 들고 내려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배뇨곤란이 있다. 그럼 빈뇨 증상이 있으면서 소변을 또 못 참으니까 절방뇨다. 그런 증상들이 이제 불편함을 줄 수 있겠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시면서 소변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뭐 마려워도 뭐 1시간 더 참을 수 있다든지 하는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방광 기능도 약해지지만은 배뇨곤란의 주 원인인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하부요로 폐쇄 증상, 그러니까 오줌 나오는 요도 입구가 막히게 되면 소변 보는데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 가서 배뇨를 하는 것을 양상을 보게 되면 되게 처음에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기다리세요. 한참 기다려서 소변을 보게 되고, 또 소변 줄기 소리가 힘차지가 않고 이게 시냇물처럼 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서 바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발등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양뇨라 해서 소변 줄기가 가늘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증상들이 낮에는 그래도 활동할 때 어느 정도 소변을 화장실에 내 의지에 의해서 눈 뜨고 있으니까 가시게 되지만, 자다가 또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뇨라고 하는데,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되니까 가뜩이나 수면 장애가 있어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밤에 깨게 되면 잠도 못 자지만 소변 때문에 사람이 미치겠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소변 보는 야간뇨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남녀에서 평상시에 못 느끼던 증상들이 불편감으로 오는 것들이 다 배뇨곤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별과 또 연령대에 따라서 좀 원인과 증상이 좀 다양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를 중년 이상 가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배뇨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이제 노화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전립선 비대증은 원인이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로서 받아들여서 내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야. 나 뭐 이거를 그냥 나는 갖고 살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병원 오는 것을 꺼리십니다. 대부분은 병원을 가려고 하면 또 시간 맞춰야 되고 스케줄도 많은데 가야 되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가치료라는 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방송에서 광고 나오는 약들을 먹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증상을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자가진단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이것저것, 주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친구가 뭐라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병원 왔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 먹어봤는데 효과가 좋아요. 아니면 친구가 무슨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는데 그게 좋으니까 그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배뇨곤란과 관련된 증상들은 본인하고 남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노화 현상의 일종이지만 특히 전립선 비대증도 비대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50대 이후에는 배뇨곤란 증상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전립선 암도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면서 비대증을 확인하고 배뇨곤란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단 과정도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어떤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든지 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든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약을 복용을 바꾼다든지, 뭐 나중에 약물 복용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는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만 먹어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네.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정확하게 검사랑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좀 이 배뇨곤란, 평소에 소변이 좀 불편해도 그냥 지나가겠지 뭐 이러고 참는 분들이 네. 사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꼭 치료를 받아라 권하는 게 네. 있으실까요? 일단은 남성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같은 이제 날씨가 여름철에서 이제 가을이 없어지면서 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많이 곤란을 겪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60대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을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검사를 안 하시고 그냥 지내시던 분들이라도 이 시간이 뭐 야간에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자리가 좀 불편해지는 거를 일단 느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또 음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름에는 뭐 맥주 같은 걸 많이 네네. 드시긴 하지만 추우니까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음식 먹고 그러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음주를 하던 경우에 또 갑자기 불통이 돼가지고 응급실을 찾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추워지는 날씨에 특히 배뇨곤란 증상, 특히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에 대한 불편 증상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황이 응급실도 가도 힘들어지는 상황들 여러 번 겪을 수도 있고 뭐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상시에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한 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하면은 예방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을 잘 안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 그 위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분을 충분히 내가 몸에서 감당을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분 섭취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커피.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래서 커피, 카페인 음료를 좀 드시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감염이, 소변을 너무 참다 보니까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는 급성 방광염인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여름철보다 이렇게 겨울철 환절기로 넘어가면서 네.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광에 감기가 걸리는 방광염에 잘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예.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도 영향을 주고 뭐 커피나 맥주를 마실 때도 좀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향을 주는 예. 거군요. 네. 이제 소변을 많이 참는 것도 좋지 않다고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걸 포함해서 좀 배뇨곤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생활 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것들 좀 조심하거나 잘 지키면 좋을까요? 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일단은 어떤 증상이 반복될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꼭 밝혀내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남성 같은 경우에 5, 60대 이후에 배뇨가 시원치 않다. 평상시보다 자주 본다든지 소변이 마려운데 잘 안 나온다든지 소변 볼 때 참지 못하고 절박류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상시보다 줄기가 너무 가늘어져 가지고 불편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배뇨곤란을 나타내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 보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소변 검사 받고 필요하면 전립선 초음파 검사, 전립선의 원인인지 알아보는 검사하고 그다음에 암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립선 암 관련한 표지자 검사를 받아서 내가 지금 5, 60대에 전립선과 관련된 증상에 노출됐지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고 관리만 하면 된다 하시면 약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뭐 지나친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거 피하시고 뭐 과로를 피하신다든지 그리고 음료 중에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탄산 음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저녁 잠자기 전에 한 3시간 정도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야간료를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그래도 불편한 감을 줄일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은 병원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낮에는 생활할 때 한두 잔 정도 하시는 건 괜찮은데 또 오후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카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수면에도 방해가 되시고 소변량도 늘어나서 참게 되고 또 여성분들은 참는 거에 1인자입니다. 그래서 네. 잘 참으시니까 참게 되면 방광의 소변이 고여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인물은 썩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인물은 썩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출을 시켜야 되니까 수분 섭취해서 배출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예. 아, 특히 뭐 밤에 자다가 이제 화장실 때문에 좀 불편해서 깨는 분들이나 이렇게 네. 불편을 겪는 분들은 좀 병원에서 약물 치료도 하던가 뭐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검사를 일단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소변 양이 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배뇨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그냥 견딜 수가 있으신데 네. 통증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너무 아파. 그래서 갑자기 아프신데 대부분은 아프신 게 또 언제 나타나냐 새벽이나 네. 아니면 주말에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증상들을 한두 번이라도 겪는 분들은 내가 방광염에 잘 노출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고인물은 썩는다 했으니까 소변 참지 않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셔서 참지 않고 자꾸 내려보내서 깨끗한 방광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생겨서 방광염에 한번 고생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는 공포 증상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괴로운데 병원도 못 가고 네. 그런 상황이 생기시니까 이것저것 약 남의 얘기 듣다가 뭐 한약도 먹게 되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치료하다 오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래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은 고인물은 썩는다 생각만 하셔도 이런 방광염 잘 안 생길 수가 있으세요. 네. 예. 통증이 있다면 또 그건 무시하지 말고 빠르게 좀 치료를 해야겠네요. 예. 네, 오늘은 이 배뇨곤란을 중심으로 뭐 원인과 치료법,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은봉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비뇨기과 관련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11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비뇨기과 건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특징과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를 가져와 주셨는데 환자의 질문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인데요.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으셨던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증상이 이런 게 있으니까 전립선 비대증 의심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같은데요. 네. 대부분은 이게 평상시하고 배뇨 습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어느 날 갑자기 소변 봤는데 소변 색깔이 뻘겋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지금 이제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물 복용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아니면은 소변이 평상시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 약물 복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갑자기 야간요 증상이라서 자다가 깨는 증상이 늘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병원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검사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처럼 이제 날씨 환절기 이런 계절에는 소변 보는 양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증상이 계속 반복돼서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그리고 평상시에 드시는 약들이 대부분은 60대 이후에는 고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증상이 이제 배뇨곤란 증상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보셔가지고 조언을 더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앞서서 남성의 경우엔 중년 이후에 좀 이런 네. 증상이 나타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남성 갱년기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네.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라는 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개 40, 50대 정도 되면은 월경이 중단되는 폐경이라서 여성은 금방 내가 이제는 폐경이 됐으니까 여성 갱년기인가? 이렇게 해서 금방 징후를 알아챌 수가 있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0이 되신 분도 고환 기능이 살아있다면 정자가 나온다면 출산, 임신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하고 좀 다르게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상이 어떤 때 특별하게 나타난다는 기준은 없고요. 보통은 60대 이후에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 라운드를 갔는데 18홀을 다 돌기가 힘들 정도로 지친다든지 이런 체력적인 면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혹시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갱년기 증상의 원인이 남성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정말 부족한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성에 비해서는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스스로 네. 좀 알기가 어렵군요. 네. 네, 또 다음 질문으로는 낮에 2시간에 한 번 정도 자주 화장실에 가는데 밤에는 그렇지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네, 보통 이제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내가 먹는 양이 평상시보다 늘었는지 네. 아니면 안 마시던 커피를 마셨는지 아니면 음주를 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네. 많이 먹으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배뇨 습관이라든지 방광 크기는 일종의 그릇 크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릇 크기 용적이 작은 경우 너무 많이 뭘 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절기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네. 추우면은 아무래도 여름철 더울 때는 땀으로 배설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덜 보시긴 하는데 겨울철이나 가을철 지나면 추울 때는 소변량이 땀으로 배출되는 양보다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주 가세요.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빈뇨로 보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거 외에 내가 어떤 질환 증상이 있어 방광 크기가 평상시에 작아졌는데 소변량이 작으면서 자주 나온다. 그러시면 일단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양이 많이 먹어서 많이 나오는 거는 정상이고 네. 안 먹을 때 많이 나오면 당뇨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먹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네. 막혔나? 네. 그럼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게 있겠죠. 아. 그럴 때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날씨나 이제 뭐 커피나 이제 음주 같이 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좀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4-5번 화장실을 네, 가고 밤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가지 않는 게 안 일반적인 가는 거죠. 게 정상이죠. 그런데 뭐 60대 이후에는 한 번 정도 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2-3번 가다 보면 잠을 못 주무세요. 네. 새벽에 깨셔가지고. 또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한번 잠에 들어가려면 되게 힘드시거든요. 수면 유도가 어렵기 때문에 깨고 난다면 날밤 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의 질하고 배뇨 횟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밤에 수면을 방해할 정도라면 병원을 가볼 필요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요로결석에 관련한 질문도 있는데요. 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요로결석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요로결석은 검진에서는 발견을 못하나요? 해주셨네요. 보통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뭐 간 기능이냐, 뭐 콩팥 기능이 저하됐냐, 뭐 소변에 피가 나오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걸 보시는데 네. 요로결석은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옆구리가 아픈다든지 뭐 소화가 안 돼서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변에 피가 갑자기 네. 뻘건 피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유관적 혈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요로결석이 강력하게 의심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가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픈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체크받으려고 가시는 거라서 결석 진단은 좀 뭐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검진에서 혈뇨가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게 나왔다든지 할 때는 혹시는 뭐 젊은 남성이라도 그런 경우에 요로결석 가능성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신장결석이라든지 요관결석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육식을 많이 하고 특히 음주를 많이 하시고 맥주 같은 거 많이 드신다든지 그러다 보면 요산결석, 뭐 요로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배출되니까 아무래도 네. 많이 먹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요로결석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검진에서는 네. 요로결석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증상 같은 경우는 혈뇨나 통증이 네. 동반되나요? 네, 대부분은 요로결석이 암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른데요. 암은 침묵의 암살자라고 해서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피만 나오는 경우 있는데 요로결석은 통증을 동반한 빈뇨 증상, 배뇨곤란 증상 동반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네. 때는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네. 요즘에는 바로 복부 CT, 유로 CT라고 해서 비뇨기 전용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면 요로결석 진단은 아주 수월합니다. 네. 요즘에는. 네. 치료는 좀 간편하게. 치료는 네. 진단이 되면 네.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쉽습니다. 많이.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질문이 맥주를 마시면 요로결석이 배출된다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네. 아까 고인물은 썩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장료보다는 네.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 먹고 그릇을 닦으려면 세제와 수돗물을 많이 부어서 깨끗이 그릇을 닦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제만 주면은 거품 내서 닦아놓으면은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죠. 네. 그래서 수분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많이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요로결석 배출에는 꼭 맥주를 먹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 물을 먹기가 힘드니까 일단 맥주 먹으면 좀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맥주를 좀 많이 드시는 경우 있는데 네. 수분 섭취는 생수를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 배뇨곤란을 비롯해서 좀 비뇨기 건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뭐 중장년층한테 좀 주의해야 될 경고 신호나 좀 청취자분들께 뭐 증상을 걱정하는 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에는 이제 광고에서 뭐 배뇨에 좋고 발기 정력에 좋아지는 약들을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약은 비용 대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 개선의 효과가 좀 미약하시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배뇨곤란과 관련한 증상이 생기신다 그러면 주로 친구나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전문의의 소견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 지나친 뭐 과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남성 생활에 있어서는 중년 이후에는 배뇨 관련 증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네. 적절한 휴식과
뭐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변이란 게 아무래도 이제 몸의 건강 상태를 좀 민감하게 보여주는 네. 지표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반복되거나 좀 오래 지속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민간 요법보다는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유익한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최은보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홍승필 교수와 피부과 상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